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중부 캔사스는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완전히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와 있네요. 294대 223. 네, 270표만 얻으면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만 확보하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인데 그보다도 훨씬 높은 294명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런닝메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시는 분은 물론 대통령이시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백악관에서 직무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도 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 의해 만약 미국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순위의 직책이 미국 부통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의 부통령은 또한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상원의장을 미국은 상원 있고 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원에서 결의된 것을 상원에서 인준을 또 해주는 뭐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상원 의장으로서 만약 투표 의결 시 같은 수의 찬반표로 나눌 때 그 결정표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보딩 캐스트인가 뭐 있죠. 그것을 결정하는 그 마지막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또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J.D. 벤스 이분을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J.D. 벤스. 트럼프는 우리가 많이 이제 언론에서 나와서 알고 있는데 뭐 카멜라 해리스도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바이든 있을 때 워낙 바이든 대통령이 뭐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부통령도 조금씩 조명이 됐고 결국은 부통령이 대통령 그 뭐랄까 후보로서 또 47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달려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해리스 좀 압니다. 그런데 벤스에 대해서는 J.D. 벤스는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 구독자님들은 트럼프와 J.D. 벤츠가 아니라 벤스. 예, J.D. 벤스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J.D. 벤스는 어떤 분인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J.D. 벤스는 1984년생이네요. 8월 2일생으로 만 40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굉장히 흑수저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서전도 엄청 많이 팔렸고 이분의 그 이력을 대상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었지요. 이른바 미국의 쇠락 공장지대 여기를 갖다 러스트 벨트 못 사는 사람들이 좀 산다 그래갖고 뭐 그래서 그런지 녹슬은 벨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인 오하이오주의 미들타운이라는 가난한 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벤스는 오하이오주 아래에 있는 켄터키주 잭슨이라는 곳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또 켄터키주 산자락에서 어린 시절 그를 키워준 할머니의
무덤도 그곳에 있고 할머니와 또 이렇게 정답게 지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벤스의 어린 시절은 집안이 문제가 많았어요. 가난과 폭력으로 일삼는 부모님, 그리고 그의 이름은 원래 제임스 도널드 보우먼, 이렇게 불렀대요. 도널드 보우먼. 이런데 근데 하지만 그가 아직 아기였을 때 그의 부모가 이혼을 했고 새로운 아버지의 성을 받아서 다시 제임스 데이비드 하멜 이렇게 이름이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참 힘든 분이에요. 마약에 중독되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벤슨은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누구가. 그래서 2014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자신을 길러준 부모의 성을 따라서 제임스 데이비드 하멜 이것을 이제 버리고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그래서 제임스는 J, 데이비드 D, 그래서 벤스 이렇게 해서 JD 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다. 이렇게 이름이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캠페인 지금 대선 후보 캠페인 대변인에 따르면 1년 전인 2013년도에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벤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와 같이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미국 해병대를 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시절에 지원을 해서 졸업 후에 저하고 똑같네. 어쨌든 이 벤스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해병대에 들어가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주립대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최우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벤스는 연방지방법원 재판연구원 그리고 법무법인 변호사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기업가인 피터 틸 씨의 지원을 받아 벤처 투자가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2016년에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자기의 자서전적인 그 회고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시절 그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산업과 그 경제가 아주 찌들려진 그런 모습들, 가난을 딛고서 실리콘밸리에 자수성가한 그 기업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책이 2016년과 2017년에는 연속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 책이 잘 팔렸고 드디어 2020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 성공을 하는 그 젊은 사람의 그 흙수저에서 이렇게 우뚝 섰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벤스 의원은 2017년에 CNN 방송 해설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 자선단체,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또 한 번에 꿈꾸었던 이런 공직에 또 이렇게 출마합니다. 그러면서 벤스가 2022년도에 중간 선거에서 53% 득표율로 드디어 연방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니까 2년 전이죠. 불과. 그랬는데 이 상원 의원을 하는 동안에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옹호하는 트럼프의 MAGA, 네. 이게
Make America Again,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갑자기 이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스타일과 철학에 그가 마음이 쏠려서 트럼프의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는 처음부터 트럼프 지지자는 아니었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서 길어서 좀 생략해 볼게요. 그러면서 간단히 얘기하면 올해 7월 15일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라는 데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에 벤츠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트럼프로부터. 당신이야. 당신 같은 흑수저.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나와 이념이 같아요. 저를 도와서 같이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되어 주십시오 한 것이 올해 7월 15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부통령 당선자인 벤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해서도 각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트럼프와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삼은 것은 이러한 정치 성향과 그의 젊은 나이, 젊은 피를 수혈받기 위해서 그가 이제 막 40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젊은 정치인입니까? 그래서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감이다 이렇게 지금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벤스의 와이프는 우샤 벤스인데 인도계 이민자의 딸로 유색 인종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자녀는 3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벤스의 그 역할이 막중합니다. 부통령이지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후를 이을 대통령 후보감이 지금 1순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은 분은 앨런 머스크죠. 테슬라 기업의 CEO 앨런 머스크. 네, 이분도 제 생각에는 다음번 2008년도 미국 대통령 후보감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직속 기관의 특별한 자리가 아마 이분에게 주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오른팔 역할로 앨런 머스크가 등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JD 벤스와 앨런 머스크가 차기에 2028년도에 대통령 후보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화당은 이미 대통령 후보감이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공화당 측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다라고 해요.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말이 너무 길어졌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아무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